네, 두 번째 챕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는 컨셉 이비 해석을 하려면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모터캐드로 모터에 대한 특성을 생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운전 사이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셉 이비는 모든 세팅이 완료된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템플릿을 생성을 하면 설정된 세팅을 볼 수 있고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바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5개의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승용차 세단, 픽업 트럭, 오토바이, 그다음에 전동 스쿠터, 마지막으로 대형 화물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세팅 없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빠르게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특성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운전자가 어떠한 사이클로 운전을 하는지 이 운전 패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전기차의 제로백은 얼마나 되는지, 오르막길은 올라갈 수 있는지, 일충전 주행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컨셉 리뷰를 통해서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배터리의 충전량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배터리가 출력할 수 있는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배터리에 대한 특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터캐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터에 대한 특성을 컨셉 EB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모터에 대한 특성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구하는데 모터캐드만큼 빠른 툴이 없기 때문이죠. 모터캐드는 총 4가지 솔브를 지원을 합니다. 다른 해석 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피직스에 대한 해석만 지원을 하지만 모터를 전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터캐드는 4가지 모듈을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자기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모터의 열 해석을 지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터가 운전 가능한 전체 영역에 대해서 빠르게 특성을 자동으로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메케니컬, 즉 NVH 해석을 지원합니다. 제가 소개드릴 파트는 이 첫 번째 전자기 모듈입니다. 이 전자기 모듈에서는 첫 번째로 모델링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타입의 모터를 해석할 건지 모델링할 건지 선택합니다. 영구자석형인데 표면형인지 SPM인지, 영구자석형인데 IPM인지, 액시얼 타입인지, 아니면 유도기인지, 아니면 DC 모터인지, 아니면 WFSM이라고도 불리는 싱크로너스 모터인지, 아니면 스위치드 릴럭턴스 모터인지, 아니면 클로퍼, 싱크로너스 릴럭턴스, 마지막으로 아우터 모터를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선택을 하신 후에 값 입력만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델링은 드로잉 기술을 배우실 필요 없이 이 숫자 입력만으로도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모터캐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고 만약에 스큐가 있다면 스큐 모델링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큐가 스테이터에 있는지 로터에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몇 단으로 스큐가 있는지 그리고 각 스큐의 각도는 몇 도씩 틀어져 있는지만 입력을 하면 이 우측 그림과 같이 빠르게 스큐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캐드도 컨셉 이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 예제들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램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터의 전체 운전 영역을 자동으로 해석해주는 툴입니다. 이 램 모듈에서 간단한 세팅을 한 후에 빌드 모델을 하면 운전 전체 영역을 해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빌드된 모델을 익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ab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컨셉 EV 임포트해서 모터에 대한 특성이 담긴 파일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배터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배터리는 이 엑셀 파일로 생성을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은 충전량이고요. 두 번째는 그 충전량일 때의 배터리 전압, 세 번째는 배터리가 충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전 속도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내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운전 사이클입니다. 이 운전 사이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인증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교통 상황도 다르고 도로 조건도 다르고 또 그 나라의 문화, 날씨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행 환경을 반영하여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주행 조건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되어 있는 시험 규격이 드라이브 사이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CLTC라는 사이클을 쓰고요. 일본은 이제 JC로 시작을 하고 미국에서는 NEDC라는 드라이브 사이클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WLTP라는 사이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는 이 WLTP 기준으로 운전자 사이클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사이클을 입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이 모터캐드에서 운전 사이클을 또 지원을 합니다. 사용자가 따로 입력을 그림처럼 엑셀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경사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수동으로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죠. 그래서 모터캐드에서 지원하는 이 다양한 운전 사이클들을 직접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터사이클을 랩 모듈에 가셔서 듀티 사이클 메뉴에 가시면 이 오토모티브 드라이브 사이클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WLTP 클래스 3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1과 2 같은 경우는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차량에 이제 사용을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WLTP 클래스 3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WLTP 클래스 3를 체크하고 듀티 사이클 데피니션 메뉴 탭으로 가게 되면 토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지가 모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자동차의 속도를 선택을 쭉 해서 보여드린 엑셀의 양식에 맞게 쭉 붙여넣습니다. 시간도 이제 쭉 1초 단위로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는 0도인 것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듀티 사이클에 대한 파일 생성이 끝납니다. 3개의 파일이 준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모터 특성이 담긴 .lab 파일, 두 번째는 배터리 전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엑셀 파일, 그리고 세 번째는 듀티 사이클, 즉 운전 패턴이 담겨 있는 엑셀 파일입니다. 이 세 가지 파일을 컨셉 EB에다가 입력을 한 후에 그 입력한 것을 기준으로 이 자동차의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할 수 있는 해석을 다음 챕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